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셀프로 리모델링한 시골집의 집주인분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집주인분께서 시골집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시골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시골집도 셀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시골에 살고 싶으시거나 시골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정년을 한 뒤에 시골살이를 하려고 내려온 정명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원래 시골 태생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퇴직을 하면은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제가 무턱대고 좀 찾아다니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집을 발견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동네 분들이 오자마자 밭에서 나는 상추를 뽑아서 주신다든가 양파를 뽑아서 주신다든가 젊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많이 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보러 왔는데 집 석가를 먼저 봤어요. 석가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라서 집 보러 올 때 한옥 전문가랑 같이 왔었죠. 그분도 보시고 이 정도면 집이 굉장히 훌륭하다, 사도 되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없이 그냥 샀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시골살을 준비할 때부터 기본적인 생각은 1억 이상은 쓰지 말자 시골에다. 사실 뭐 자산 가치도 사실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보니까 제가 원했던 것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밭이 좀 필요했고, 그래 가까이 바로 집 뒤에 밭이 딸려 있었고, 또 집도 좀 큰 편이고, 집도 그런 잘 보존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제가 이제 흔쾌히 여기 오게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았어요. 하수 관리도 다 모두돼 있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전기, 태양광도 뭐 별도 주고 사기는 했지만 저것도 설치돼 있었고, 저는 그런 걱정이 없게 살았죠. 근데 이제 오시면은 동네마다 그렇게 이제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없으면은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미리 와서 살펴보셔야 되죠. 일단 집을 오시면은 상식적이긴 하지만은 눈 같은 거, 특히 석가래 누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예를 들면 천장 흙벽 같은 거 쳐다보게 되면은 흙이 떨어져 있으면 누수 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그 집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천장도 한번 뜯어봐서 안에까지 한번 가려진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당연히 또 서류 확인해야 되겠죠. 등기 부등본이라든가. 시골집 대부분들이 미등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번만 가지고 군청 건축가에다가 여쭤보시면은 이 집이 몇 년도에 어떻게 지어져 있는 집이다, 그럼 이 집이 양성화가 가능하냐, 그게 등기가 가능하냐 물어보시면 답을 해줘요. 일단은 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튼 전문가가 아니긴 이상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세히 살펴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상수도 부분도 따져보셔야 되고, 법적인 또 제약도 있는 거 없는 것도 따져보고, 집이란 걸 덮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집이 있으면 일단은 조금 딜레이 시키고 하더라도 한 이틀이라도 숨을 팔아서 뭐 서류 검토도 하시고, 집 구조는 세세히 살펴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죠. 꿀팁이라고 보다는 결국 발품을 팔아야죠. 직접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뭐 시골이어도 우사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거고, 이해 요인들이 많이 있고,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은 전체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형이라든가 방향이랑 그런 것도 좀 확실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동네 분위기도 좀 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정확한 답은 없으면 내가 부진을 떨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발품을 팔면 팔 만큼 나한테 이익이다, 내가 찾고 싶은 세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사랑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개별 공인중개사들 내놓은 것도 있고, 지인들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찾아다니긴 했죠. 그래서 뭐 이 집을 뭐 얼른 구하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한 5년 준비해 가면서 열심히 쌓아다녔죠. 그래가지고 구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튼 그 집이 있다 그럼 가서 일단 보고, 그다음에 그 동네 분들한테 이 집이 어떤 내역을 갖고 있고, 이 집 가격이 이만저만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집터가 250평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한옥 5칸짜리, 등기상으로는 30평짜리 99제곱미터, 또 밭이 6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 그래서 땅만 해서 한 800평이 좀 넘죠. 집까지 해서 6천 조금 못되게 구입을 했어요. 뭐 제가 집 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한 5천만 원 더 줄게, 팔아라, 밭은 빼고 집만 가지고도 재테크를 좀 본연이 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보셨다시피 사실은 전체적인 마을 정이 별로 썩 좋지 않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밭이 있거든요, 집 뒤에. 거기에 밭 뒤에 보면은 바다가 전체 조망이 싹 돼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런저런 좀 보니 크게 뭐 단점은 없다. 일단 가격 메리트는 좋았고, 그게 좀 일단은 중요한 점을 뒀고, 그다음에 이제 밭을 보고 쓸만하다. 저도 사실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원래 사람들 너무 많이 걸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조망 좋고 앞에 저수지 하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갖가지 막 그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집을 찾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런 집을 한다면 제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땅을 사고 집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기했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에서 한 60%만 되면은 사자, 좀 그랬었죠. 근데 그 조건에 좀 부합을 했죠. 그거 내 돈 수억 들여야죠. 어떻게 완벽한 집을 찾으려면. 예. 아마 이 집이 전에 살던 분이 계셨는데 3년 동안 집이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만 하면 살 수도 있는 상태긴 했는데, 3년 동안 집을 비워놓으니까 벽도 다 색도 바래고 일부 누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뭐 요즘 들어오면 다 고쳐야 될 상황이었고 그랬죠. 네. 결국 뭐 사람이 내가 사는 집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나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선 트럭 먼저 사고 뭐 짐 실어내야 되니까, 자재 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오랜 공직생활을 해놔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일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일을 좀 금방 배우면은 금방 또 하는 그런 좀 재주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 셀프는 아니었고, 패백이라든가 편백 두르는 거, 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샀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일들은 제가 이제 주로 셀프로 좀 했고. 예. 영상에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모습은 나오겠지만, 저희 집은 원래 뼈대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크게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막 구조 변경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자재를 많이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일부 방 하나만 거실로 쓰기 위해서 방 하나만 좀 제거를 하고 벽을 허물고 그 구조 변경가 있었고,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리모델링 비용은 한 4천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이제 살림살을 좀 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천? 수리비는 4천 정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원래 생각할 때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자. 지금 뭐 현대식 고급 자재도 있고 멋진 자재들도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를 살리자. 거기다가 우리의 한국적인 정치, 정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가미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죠. 저도 여기 집을 수리하기 전에 지금 우리 오진다 유튜브죠, 수차례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집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큰 도움은 사실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인테리어 쪽은 좀 도움이 되긴 됐죠. 그런데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데 돈 문제가 있고, 그다음 내 생각이 있고, 그 두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하시기 전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좀 가다듬어 놨다가 가급적 직영하는 방식으로, 내가 직접 셀프를 못하더라도 직영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경제적으로 좀 많은 이익이 되고, 또 나중에 내가 만족하는 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정보는 없었고, 저는 나름대로 인터넷 좀 많이 찾아보고, 또 다른 유튜브도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편백 둘른 목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오래된 주로 일본식 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상가로 개조하는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 쪽엔 좀 강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집을 고치고 있다는. 그냥 그분하고 마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상의를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원래 순수한 목수라기보다는 또 공예 쪽에, 목공예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분 의논하면은 둘이 아무튼 딱 의견이 틀린 법이 없었어요. 다 맞아. 내 생각은 뭐 그래, 그것이 맞다. 그분 생각하면 그래, 막 그것도 맞다 해가지고 아주 일사천리를 했죠. 직역하시게 된다면은 업자받으면 좋은 목수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그분이 해놓은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했던 것을 보면은 그분 실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상업적으로 하신 양반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곳곳에 사실 그분의 솜씨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이제 물론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의견 일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중앙점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저 주방 겸 거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부엌이었죠. 부엌에서 옛날에 불 때던 부엌이다 보니까 천장 색깔을 보시면 이제 까만 색깔인데 그걸 당초에 지워내려다가 원래 색감을 살리자 정감도 가고 그래서 살려고 거기가 바로 옆에가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방을 좀 하나 털어가지고 거실 겸 부엌고 같이 겸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쓰게 됐고 나머지 세 칸은 원래 그 상태로 하나는 침실방을 쓰고 하나는 이제 광방 그려져 있었거든요. 영상 보시면 이제 라디오들이 많이 보시게 되겠지만 그 부분이 원래 광방이었는데 광방 그 상태로 그대로 살리고 길로 이제 갓방은 원래 거기도 이제 방이었는데 저희들이 여부에서 누구 손님이 오신다든가 누구가 됐든 간에 시골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편안히 한번 쉬었다 가시라 하려고 손님방으로 게스트룸으로 살짝 꾸몄는다. 아무튼 순수하게 했습니다. 제가 모토가 시골 오면서 적당히 가난하게 살자. 보시면 살림살이 별로 없잖아요. 살림살이 안 들이고 시골에서 적당히 불편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겨울에 추운 거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아파트라는 것에 대해 별로 동경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골살이 하면은 도시처럼 완벽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시골답게 살아야죠. 그게 이제 적당히 가난하게 살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있으니까 그것도 현대 거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겨울을 좀 덜 춥게 하기 위해서 난로 하나 데려놓은 것뿐. 여유죠. 여러 이유 없이 여기 밖에 나가면 동네 분들 오시면 커피 한 잔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뭐 밭에서 나오는 뭐 농작물도 서로 이렇게 갖다 주시면 얻어먹고 그 제가 뭐 특별하게 막 어떤 것에 매달려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빡빡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한다는 것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죠 뭐. 아마 이제 제가 나무를 심고 그것이 커가면은 거기서 조금 용돈 좀 생기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시골살이 그 재미로 여유로 그 하나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취미로 좀 전에 영상에 나오겠지만 진공관 라디오 대부분이 우리 나이로 보면 한갑이 넘은 나이의 라디오들인데 그거 들으면 굉장히 정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원래 클래식 같은 건 별로 취미가 없었는데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클래식을 많이 듣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대신에 클래식 하나 듣고 있으면 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죠. 어차피 저희들이 직장생활하면 이제 기계의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오면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 잠 자고 이제 그럼 제약이 없으니까 이제 내 자유니까. 그런데 일단 뭐 백수로 지내도 옛날에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이 있던데 나름대로 또 바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래저래 또 바쁜 일도 있고. 원래 전에 살던 분이 이제 설치했던데 제가 별도 가격 주고 샀죠.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일부 온풍기를 좀 많이는 안 틀었는데 좀 틀긴 틀었거든요. 아주 추울 때는. 근데 뭐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산 데가 지금 한 5개월째 됐는데 한 달에 6,000원이 넘지 않았어요. 전기요금이. 그 이제 그 효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가난하게 살자. 그런 주의 때문에 제가 뭐 전자제품 많이 안 쓰고 텔레비 자체도 별로 안 볼 정도로 라디오만 틀고 있으니까. 글쎄요, 각자 이제 뭐 각자 그 삶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는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리서 좀 준비하시고 꼼꼼히 좀 체크하시고 또 시골에 오면은 각종 불평불만들 하시는데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 분들하고 잘 사귀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자마자 오시면 커피 대접해 드리고 사서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큰 돈은 안 썼으나만 서로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골살이란 것은 큰 욕심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욕심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내 남은 인생 정말 여유롭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갖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셀프로 리모델링한 시골집의 집주인분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집주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골 생활에 대한 꿀팁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시골집을 구하실 땐 발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요즘 시골집을 찾느라 발품을 많이 팔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발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시골집은 셀프로 리모델링 하시면서 대부분 직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집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골집의 집주인분께서도 5년 정도 계획을 하시고 집을 구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마음에 드시는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